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소를 했는데 또는 고소를 당했는데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불복, 좀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약식명령 청구를 간단히 말하면 이제 벌금을 매긴다는 거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A가 B를 고소를 했어요. A가 B를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 고소를 한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판 가서 제대로 우리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 받고 좀 혼줄이 나기를 바라겠죠.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뭐 완벽하게 무죄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다면 좀 싸게 막자. 싸게 벌금으로 막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서류 심사로 나는 법원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판사님한테 검사가 뭐 이 사람은 벌금 한 200만 원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서면으로 해주고 판사님이 뭐 벌금 200만 원이면 되겠네. 요렇게 딱 끝내주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건 자체가 그렇게 뭐 심각한 사건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냥 서면 심사로 해서 벌금형이 뚝 내려지면 뭐 검사도 편하고 판사도 편하고 피고인도 편하고 그렇겠죠.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약식명령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 이제 사건으로 진행하다가 그냥 약식명령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으로 되는 거고 검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약식명령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약식명령 신청을 합니다.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요거는 막 약식명령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그러죠. 검사가. 이렇게 청구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죠. 딱 보고 이거를 약식명령을 그냥 할 건지 말 건지. 그럼 여기서 우선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제가 약식명령이야. 약식명령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얘는 정식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지. 그걸 어려운 말로 구공판이라고 해요. 구공판. 즉 구한다, 공판, 공개재판을 구한다. 아니 검사가 구공판을 해야지 문 약식명령을 청구해.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복할 수 있는, 이의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 사람을, 이 피의자를 그냥 약식명령 벌금으로 하겠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왜 벌금으로 합니까? 얘는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의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벌금을 당하게 된, 약식명령을 청구를 당한 그 피의자 입장을 한번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 입장일 거예요. 한쪽은, 아이고, 그나마 벌금이니까 싸게 막았다. 땡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뭔 벌금이야. 나는 진짜 무죄인데, 땡큐라고 웃기지만 나는 왜 이걸 그냥 벌금으로 하는 거야. 나는 무죄로 싸울 거야. 이런 피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거 얼렁뚱땅 이렇게 서면 심리로 해서 나 벌금 매기는 건 나는 싫어. 나는 힘든 길을 가더라도 나의 무죄를 밝히겠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식명령 나한테 선물이라고 웃기지 마. 나는 그냥 힘든 길을 가겠어. 가시밭길을 가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나중에 이제 법원이 결과적으로 검사가 신청한 청구한 거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보내주거든요.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7일 이내라는 게 내가 화요일 날 받았으면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민사사건은 받은 날로부터 14일인데 이 형사의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라서 후루룩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7일 이내에 정시재판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재판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공개재판으로 싸우기를 원했으니까 그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형사재판 갔을 때 뭐 2019 고정 2545 사건, 항상 고정, 고단은 단독 형사사건이고 고합은 형사합의부 사건, 판사가 3명 있는 건데 고정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다 이렇게 약식 명령으로 갔다가 나는 억울해요, 나는 무죄를 다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 청구로 간 사건이 고정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정 사건들만 쫙 모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보면 그런 사건에서 이제 판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자, 누구누구 사건, 예, 김가동 씨, 그 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 받고 정시재판 청구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 그냥 인정하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재판한다고 무죄 안 나옵니다. 그냥 정시재판 청구 그냥 취하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고정 사건은 판사들이 그런 정시재판 청구한 거를 좀 이렇게 설득하면서 취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난 억울해. 나는 싸울 거야. 정시재판. 그래서 예전에 정시재판 청구가 되게 많았었어요. 왜 많았냐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란 얘기죠. 즉 내가 2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정시재판 청구를 해서 가게 되면 그 형은 200만 원 이상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약식명령 받은 그게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법원 뭐 한두 번 더 나가도 벌금 더 깎을 수 있으면 좋지. 그래가지고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즉 정시재판 청구를 많이 했었는데 형사소송법이 좀 바뀌었어요. 457조의 2. 그래가지고 뭐라고 됐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벌금형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금 100만 원을 받아서 정시재판 청구했는데 그게 벌금형이 뭐 징역형으로 이렇게 다른 종류의 형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벌금형 자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200, 300, 400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져봐야 본전이었으니까 아무리 내한테 안 좋게 나와도 100만 원을 넘지 않는데 이제는 100만 원을 더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요즘 신문 같은 거 보면 함부로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시재판 청구하지 마세요. 덤탱이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약식명령으로 간다는 얘기는 벌금으로 끝나는 거라서 일단은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쟤가 왜 벌금이야? 정시재판 받아야지. 나 저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해하겠어.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고소당한 사람, 피고인은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절차를 가게 되면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소리야 나는 무죄야 나는 다툴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7일 이내는 내가 화요일날 받았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가 수요일날 받았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법원에다가 나 정시재판 할 거야 라고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시재판으로 가는데 이 경우에 요즘 법이 바뀌어서 올려치기, 벌금이 액수가 너 말이야 반성도 안 하고 뭐 이의제기를 해? 이렇게 해서 더 올려치기로 벌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로펌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